안녕하세요. 은퇴생활비 2배로 불려주는 이천희망TV 이천입니다. 제가 종종 조선일보 이경은 기자님의 기사를 인용해서 영상을 만드는데요. 한국과 고령화를 훨씬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을 비교해서요. 노후 준비에 대한 좋은 팁들을 기사 안에서 많이 녹여내십니다. 오늘 기사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니 사별한 6070 남성에게 닥친 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사에서 부부가 함께 있을 때, 즉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홀로서기 연습을 하라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기사 말고 다른 기사에서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100세 시대를 생각하면서 같은 질문을 갖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해서요. 이걸 갖고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약간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영상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인용했습니다. 그 질문은요. 부부 중 어느 쪽이 먼저 떠나길 바라십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부 중에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게 더 나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보다는 제가 먼저 사망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58.3%는요.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시고요. 배우자보다 늦게 사망하고 싶다는 비율이 41.7%입니다. 반면에 일본은요.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하겠다는 비율이 우리보다 한 10% 정도 좀 높아서요. 한 68.5%고요. 배우자보다 늦게 사망하겠다는 비율은 10% 낮은 31.5%입니다. 이 기사에는요. 다른 설문조사 결과들도 많이 실려 있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본은 저희보다 먼저 굉장히 오래전에 고령화를 겪었고요. 따라서 100세 근처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의 어떤 삶을 지켜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라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다면 100세까지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건강 수명이 지나면 간병도 받아야 되고 또 치매도 많고요. 따라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하고 약간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 기사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챙겨보시면 좋고요. 오늘 인용하는 기사에서는요. 일본의 60중세 남성, 즉 사별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라면을 하나, 라멘이죠. 하나 끓여놓고 자막을 입히면서 나가는 영상이었는데요. 상당히 조회수도 많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자막을 이 기사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실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다. 친구가 라인 메시지로 만나자고 해도 나가지 않았고 여전히 혼자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익숙하지 않다. 애인을 만드는 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수십 년 인생을 같이 보내온 배우자와 사별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 만약 아직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매우 행복한 것이다.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 배우자가 사망한다면요. 제가 현재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안 하죠. 직장생활 한다는 핑계하에. 직장을 다니고 계신 제 또래 많은 남성들은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사망했다면 저도 요리도 배우고 청소기 돌리는 것도 배우고 세탁기 돌리는 것도 배우겠는데요. 일단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 혼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먹기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인스턴트 음식을 간단하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외식을 한다든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식당에 가는 게 익숙치 않지만요. 저는 지금도 익숙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뭐냐면 고독감과 외로움 때문에 술을 좀 많이 마실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요. 배우자 사별 후에 나타난 증상이 단계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단 사별 직후에는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런 망연자실함과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를 한다고 하는데요. 한 몇 달이 지나면요. 일단 잠을 좀 못 자고 밥맛도 없고 피로하고 사람 만나는 걸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즐거웠던, 즉 아내와 즐거웠던 추억이겠죠. 그 추억이 떠오르고 삶의 보람과 역할을 재발견한다는데요. 사실은 저 수년이 가기 전까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이 기간 동안 외로움이나 우울증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 쇠약해져서 사망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은 기자님 그 기사들 중에는요. 일본의 노년학 전문가인 사토 시니치 교수에 대한 인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 기사에서도요. 사토 시니치 전 오사카대 교수는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지독하게 슬픈 이벤트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사별이라며
부부가 함께 있을 때 미리 혼자 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좀 더 나이 드신 부부들, 사이좋은 부부들이요. 이게 보시면 한 사람이 사망하면 얼마 안 있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가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사별, 그리고 젊었을 때는 그 이혼이 가장 큰 스트레스에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의 하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사토시 인지 교수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홀로서기 준비가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요. 부부 중 어느 한쪽은 홀로 남아서 배우자 상실에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별한 여성은 곧장 슬픔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맞이한 듯 당당하게 삶을 이어가곤 하죠. 하지만 아내에게 의지를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남편은 사별 직후 우울증에 빠집니다. 의존할 대상이 사라졌기에 불규칙한 생활을 해서 건강도 나빠지죠. 일본에는 아내와 사별한 남성들이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않아 노쇠해지고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퇴직하고 나면 아내와 함께 집안일을 나눠하고 요리도 직접 해보세요. 그렇게 아내와 일을 분담해서 생활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같이 집안일을 돕는 똑똑한 가정기기도 많잖아요. 그런 가사 도우미 사용법도 아내에게 물어보면서 평소에 잘 익혀둬야죠.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정년퇴직 예정자들 대상으로요, 강의를 좀 많이 나갑니다. 그럼 대부분 한 20-30년 동안은 현업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돈을 벌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퇴직을 하면 관계가 좀 바뀌죠. 퇴직해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이때도 직장생활 때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요. 배우자한테 미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죽하면 제일 보기 싫은 게 삼식이란 말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남편이 집에 없는 남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퇴직 후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습니까? 아내도 아이들하고 남편하고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는 좀 벗어날 타이밍인가 했더니 남편이 돌아왔거든요. 따라서 가사일도 돕고요. 또 이제 밖에서 취미활동이나 직장 다니면서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일과 시간 안에 하고 돌아와서 조금씩 도와주면 아마 집에서 사랑받는 남편으로 아내한테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사는 남성의 변화도 좀 비교해보면요. 저 까맣게 돼 있는 게 아내와 함께 사는 노인이고요. 분홍빛이 아내와 사별한 노인입니다. 우울증 점수로 보면요. 아내와 사별한 노인이 훨씬 높죠. 가깝게 지내는 친척 수나 가깝게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 수도 이렇게 보면요. 아내가 사망하면 대폭 줄어듭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는 남성이 주가 되고 여성이 따라오는 관계가 되지만요. 퇴직 후에는 아무래도 여성이 주가 되고 남성이 따라다니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남성들은 직장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건 몰라도요. 일상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하는 반면에요. 여성들은 관계 맺는데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를 봐도 그렇고요. 따라서 저렇게 아내와 함께 사는 노인하고 아내와 사별한 노인의 차이가 많고요. 자식들의 연락 빈도도 아내가 사망하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 집안이 아들 둘하고 아내하고 저 넷인데요. 저하고 아이들이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아이들이 연락하고 뭔가 의논하는 거는 아빠보다는 엄마인 게 많고요. 저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아내보다는 좀 더 어려워하겠죠. 그래서 말하기 좀 어려워하는 것들도 아내에게는 쉽게 편하게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저런 결과가 대부분의 가정에서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신혜리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는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관계망이 약하긴 하지만 독거사별 노인은 기혼 남성과 비교해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관계망을 갖는다면서요. 남성 독거 노인은 혈연적, 비혈연적 지체가 약하다 보니 고립되어 살기 쉽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도 쉽게 발생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노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요. 일본에 고독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나라가 고독사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고독사가 많이 늘었고요. 노인들의 고독사도 많지만 젊은 친구들의 고독사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고독사 중에서도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의 구독자가 훨씬 많은 건요, 앞에 조사 결과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노후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에 홀로서기 준비를 잘해야 되고요. 이런 준비들이 나중에 혹시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라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